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요? 이건 누군가의 농담 같기도 하고 정말 작은 바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 뒤에는 사람으로서의 매력, 인간관계에서의 따스함,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김태균 작가의 책,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은 단순히 밥 먹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책입니다. 책의 시작은 가볍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어딘가 조금은 투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한 아저씨가 회사 동료들은 물론 이웃, 가족들까지 모두와 편하게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밥을 함께 먹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되는지를 진솔하게 풀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은 찌질해 보이지만 솔직한 자신의 모습까지 담아내어 독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내죠.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기에 앞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과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김태균 작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특별한 매너가 아니라 작은 배려와 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사소한 말에도 진심으로 반응하기, 그리고 그들과의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세가 결국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죠.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관계의 소중함과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정성스레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나눔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이 책은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와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관계에서 실수를 반복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읽으니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한 번 더 연락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주변에 사람 냄새 나는 관계들이 깃들게 되겠죠. 책 소개합니다. 말로 할 얘기와 글로 쓸 얘기는 다르다. 김태균은 방송인이다. 평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 전국의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읽고 감탄하며 깔깔대다 보면 어느덧 청취율 1위라는 부상이 주어지길 여러 번이다. 햇수로 11년이나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 김태균이 뭐가 아쉬워서 또 책을 낸 것일까? 말로 할 얘기와 글로 전할 얘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20년이나 도시탈출 컬투쇼를 진행하며 게스트나 청취자들과 대화를 나눈 베테랑 방송인이지만 그래도 머릿속엔 새롭게 차려내고 싶은 생각의 팝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가 되는 법은 김태균의 생각으로 차린 영양 팝상이다. 작가 정보 김태균. 글 쓰고 공연하고 노래도 부르는 30년 차 개그맨. 2006년부터 지금까지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 중이다.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쓴다. 군대에서 쓴 원고로 제대 이후 에세이를 출간했고 아들의 태교 일기를 담은 태교가 즐겁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툭 던지고 싶어서 쓴 강박 탈출. 에세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등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다. 20대의 세상에 나와 50대가 되도록 읽은 것, 들은 것, 생각한 것들을 모아 글 밥상을 차렸다. 마이크 끄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향연이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의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싶어서. 1장 인생의 매뉴얼은 없어도 경험은 있다. 2장 웃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다. 3장 개그맨은 웃기는 철학자다. 4장 거꾸로 보면 더 잘 보인다.
오장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를 꿈꾸다. 에필로드.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는 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 그러니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떠들지 말자.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얼마든지 떠들어도 상관없는 것. 자랑. 혼자 있다는 것은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항상 뒷전에 있던 나를, 열심히 살아온 짠한 나를 온전히 만나 내가 나를 챙겨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잘 지내기입니다. 나에게 선물하세요.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관계로 인해 감정 소비 안 해도 되는 평온한 시간을. 혼자 있기. 어느새 아내의 손맛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엔 집밥이 그리우면 엄마가 떠올랐는데 아내랑 오래 살다 보니 며칠 집을 떠나 있으면 아내가 뚝딱 차려주는 한 끼가 그립습니다. 계란말이.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만의 삶의 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한 향수를 뿌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사람만의 삶의 향. 나와의 인연을 짧게든 길게든 함께했던 이들이 어디선가 나와 같은 향수의 향을 맡으면 잠시라도 멈춰서 나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미소가 함께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향수. 저 문장을 가슴속에 품고 사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나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나와 잘 지내기 시작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수천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성냥 한 개로는 수천 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 있다. 내가 만든 아주 작은 걱정 하나가 내 온몸과 마음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발. 걱정이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충고 말고 위로. 모든 오늘은 똑같지 않습니다. 소중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내일, 모레, 한 달, 1년 뒤에 찾아오는 오늘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사랑을 하면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결이 다른 외로움이 불쑥불쑥 찾아온다. 그 외로움을 온전히 외로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해낼 수 있다. 외로워질 용기. 출판사 서평. 30년 차 개그맨이자 20년 차 라디오 DJ. 50살 김태균의 다정한 진심. 오갈데 없는 대한민국 50대 아저씨.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를 꿈꾸다. 김태균은 아저씨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국으로 출근하고 아내와 아이는 물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갈데 없는 대한민국의 50대 아저씨다. 그런데 김태균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나이 드는 게 싫었다.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인 양 잔소리나 해대면 꼰대 소리를 듣겠지만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조건 없이 나눠준다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돈에 대하여, 사업이나 동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부부싸움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먹은 계란말이까지 떠오르는 대로 매일 메모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 어느덧 인생론이 되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걸으면서 사람 구경하기, 아내와 산책하기 등 마음먹기에 따라 사소한 일상은 언제든 행복으로 변하는 마법을 부렸다. 쓰면서 깨달았다. 아, 인생의 매뉴얼은 없지만 그래도 경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구나. 웃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로구나. 개그맨은 웃기는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거꾸로 바라보니 세상이 더 잘 보이는구나. 김태균이 차린 밥상은 슬기로운 50대라서 차릴 수 있었던 세계관의 밥상이었다. 마이크 끄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향연. 김태균은 방송인이자 작가다.
유명인이지만 대필 작가를 쓰지 않고 틈만 나면 종이 위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한자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는 성실한 작가다. 전작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에서는 착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번 작품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가 되는 법에서는 나이든 김태균이 가진 자산을 젊은 독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려는 선의로 가득하다. 그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서 김태균의 생각을 같이 먹어 치우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혼자 누리지 않고 무사람들과 나누려는 모습은 방송인과 지식인을 넘어선 하나의 성숙한 인간의 면모로 다가온다. 20대의 세상에 나와 50대가 되도록 김태균이 읽은 것, 들은 것, 생각한 것들이 여기 다 촘촘히 모여 있다. 김태균과의 한 끼 식사는 마이크 끄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향연이다. 그가 쓴 감정 약국 시리즈를 읽어보라. 미국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있다면 우리에겐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김태균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혼자 있다는 것은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항상 뒷전에 있던 나를, 열심히 살아온 짠한 나를 온전히 만나 내가 나를 챙겨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잘 지내기입니다. 나에게 선물하세요.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관계로 인해 감정 소비 안 해도 되는 평온한 시간을 혼자 있기. 어느새 아내의 손맛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엔 집밥이 그리우면 엄마가 떠올랐는데 아내랑 오래 살다 보니 며칠 집을 떠나 있으면 아내가 뚝딱 차려주는 한 끼가 그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만의 삶의 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한 향수를 뿌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사람만의 삶의 향. 나와의 인연을 짧게든 길게든 함께했던 이들이 어디선가 나와 같은 향수의 향을 맡으면 잠시라도 멈춰서 나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미소가 함께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 문장을 가슴속에 품고 사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나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나와 잘 지내기 시작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수천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성냥 한 개로는 수천 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 있다. 내가 만든 아주 작은 걱정 하나가 내 온몸과 마음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발. 걱정.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충고 말고 위로. 모든 오늘은 똑같지 않습니다. 소중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내일, 모레, 한 달, 1년 뒤에 찾아오는 오늘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사랑을 하면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결이 다른 외로움이 불쑥불쑥 찾아온다. 그 외로움을 온전히 외로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해낼 수 있다. 외로워질 용기. 추천사 보겠습니다. 박보영 배우. 매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유쾌하고 편안하지만 그 안엔 늘 다정한 진심이 묻어있다. 그런 선배가 이번엔 또 한 번 글로 마음을 전한다. 자신만의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태도를 이야기한다. 사랑은 조용히 삼키는 것이고 놀아보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괜찮다고. 웃다가도 멈춰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책.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괜히 문자를 보내고 싶어진다. 선배님 밥 사주세요. 진심이에요. 유나 가수. 효율 추구형 사회에서 구태여 지름길을 묻지 않는 이에게 근면성실의 삶을 꾸려온 김태균 아저씨가 직접 뿌리고 수확한 경험으로 정성스레 차린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 지금껏 내내 풀어온 실타래와 앞으로 풀어갈 미지의 시간을 반주 삼아 건배. 최유리 가수. 처음 출간 소식을 접하고 어떤 글일까 하던 호기심은 제목을 읽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선배님의 다정함이 제목부터 마중 나와 있고 글에는 여러 역할에 바쁜 선배님이 걷고 계십니다. 저도 바쁘게 읽다 보니 결국 차려주신 밥상의 반찬이라도 되고 싶은 후배의 마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글 출처 교보문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